부산의 한 응급실로 20대 여성이 아이를 안고 들어옵니다. 병원 도착 당시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10분 뒤 경찰이 병원에 도착합니다. 병원 측은 숨진 아이가 또래보다 왜소했고 얼굴과 몸에 난 상처 등을 보고 학대가 의심돼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체포된 26살 A씨는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부산 금정구 친구 집에서 주먹으로 친딸 B양의 얼굴 등을 9차례 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침에 일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밥을 달라고 떼를 썼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B양이 숨을 쉬지 않자 저녁 무렵에야 병원으로 데려왔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숨진 B양은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귀찮아서 밥을 잘 주지 않았다는 동거인 진술을 토대로 상습학대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B양에 대한 부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KNN 강소라입니다. 예,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들을 굶겨서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친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37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5개월에 걸쳐 아이에게 분유와 이유식 등을 제대로 먹이지 않아서 체중 감소와 탈수 상태에 이르게 했고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을 4시간이나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뇌 손상을 입은 아이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 조사 결과 지난 8월 9kg이었던 아이의 체중은 석 달 뒤 오히려 7.5kg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A씨가 아이가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한 사실과 국가 지정 필수 예방접종 주사를 5차례 맞지 않은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생후 20개월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동학대 살해 및 사체 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으로 나섰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숨진 아이한테 할 말 있으십니까?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이유가 뭐예요? 법원은 딸을 살해하고 도주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생활고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평소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어 짜증이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구속된 친모는 평소에도 A씨가 아이를 자주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범행 당일에도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나 잔혹하게 폭행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심한 폭행으로 다리 등이 골절되고 전신에 손상을 입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A씨가 숨진 딸을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경찰은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 현재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전자 분석과 거짓말 탐지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며 친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경찰 수사관들이 빌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모자를 눌러 쓴 여성이 양쪽 팔을 붙들린 채 차량에 올라탑니다. 생후 1개월 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베트남 국적의 친모 A씨를 경찰이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 명 남성이 손에다가 수건을 둘렀길래 다쳐서 가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는 수갑차고 태워갖고 가는 것 같더라고. A씨와 한국인 남편 B씨는 지난달 5일 밤 생후 1개월 된 딸을 데리고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A씨 부부는 아이가 스스로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했지만 생후 1개월 된 아기에겐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 수상히 여긴 의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아이에게 분유를 쏟는 등 학대 정황들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아이가 울어서 때린 적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A씨에 대해선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이를 부모와 분리해 보호시설에 인계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시점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지난해 5월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던 두 여중생 아름이와 미소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는 아름이의 계부인 57살 A씨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두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내린 형량은 징역 20년. 이에 대해 A씨는 자신의 나이와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오히려 형량이 가중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름이를 상대로 한 범죄를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으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강간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아름이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 딸을 이용해 미소의 동향을 파악하게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가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주요 원인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문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김유진 부장판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무기징역은 안 나오고 현재 25년은 나왔는데 사실 두 아이가 밝히고 있던 진실은 판사님이 다 직시하셨으니까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여성단체는 재판부가 또다시 유가족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며 낮은 형량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